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3부. 2부. 자, 투자의 원칙과 전략. 토요일 날은 좀 틀리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월 18일, 2025년도 벌써 17일이 지났습니다. 자, 토요일이고요. 자, 평일에는 좀 그때그때 소식 전해드리나 좀 바쁜데, 자, 토요일 날은 좀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는 날입니다. 자, 지난주에 얘기 드린 대로, 자, 희망을 잃지 말라 그랬죠?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우하고 러셀 2000이 바닥을 찍었고, 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자, 나스닥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희망을 잃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올랐습니다. 자, 작년 말에도 얘기 드렸듯이 1월 달에는 조금 뭐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2월에서 5월까지가 좀 불확실하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1월 달은 잘 가고 있습니다. 자, 2025년이 들어왔죠?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자, 올해 초라든지 작년 말에 드린 장기적 전망하고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자, 올해 들어서 S&P 500이 1.96% 올랐습니다. 결국. 자, 나스닥도 1.65% 올랐고요. 다우가 올해 들어서 2.22% 올랐습니다. 러셀 2000 2.05% 올라갔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우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자, 나스닥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1.65%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1월 3일날 반등을 했다가, 그 이후로 한참 좀, 떨어지더니, 자, 이번 주부터 올라와가지고, 다시 뭐, 돌아왔죠. 자,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첫째 주에 올라온 대로 그대로 다시 다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그냥 주식시장을 안 보는 게 더 좋았겠다. 자,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주식별로 보시면 대부분이 다 잘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자, 특별히 충격을 받은 주식들이 있죠. 애플이 2.90%, 중국에서 이제 핸드폰 가격을 깎고, 그 1등 자리를 뺏겼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자, 애플이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적정 주가까지 좀 내려왔고요. 일라이릴리도 뭐 수익 발표를 이미 실적 발표를 미리 하는 바람에 조금 떨어져서 9% 정도 떨어졌고, 자, 월만 뭐 조금 떨어졌지만은 뭐 테슬라 8%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 2%, 뭐 아마존도 3% 올랐고, 뭐 엔비디아, 구글 다 올랐습니다. 브로드컴 반도체들도 다 반등을 했고, 은행주들이 굉장히 잘했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은행주들 실적 좋았습니다. 기름값도 올라가면서 에너지 주식들, 뭐 산업재 이런 것도 다 올랐고요. 필수 소비재들도 웬만큼 잘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몇몇 주식 빼고는 다 잘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S&P 500이 11월 달에 대선 확정된 이후에 갑자기 올라간 이후로 그때부터 지금 11월 5일부터 지금 거의 2달 넘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이후로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한 주가 되었습니다. 11월 달 이후로 지금 11월, 12월, 1월 거의 2달 이상 만에 최고의 한 주를 보낸 S&P 500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은 결국 우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줬죠. 잘 한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10년물 채권금리가 안정이 됐습니다. 4.62로 다시 내려왔죠. 4.62가 어떻게 보면은 4.6, 4.62가 어떻게 보면 저항선이었는데 그걸 뚫고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한번 흔들렸던 겁니다. 작년 수준이 아니라 재작년 수준까지 채권금리가 거의 4.8까지 10년물이 올라갔죠. 30년물하고 20년물은 5%도 찍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한 번 더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게 안정이 4.62대로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작년 4월달 수준, 5월달 수준 그때까지로 다시 내려오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시장이 안정이 되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채권시장이 안정되면서 주식시장도 좀 안정을 일으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은 10년물 채권금리가 내려오던 때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10년물 채권금리가 올라가던 때는 내려왔죠. 작년 4월처럼.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얘기 드렸죠. 10년물 채권금리 계속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10년물 채권금리가 다시 내려오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반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2년물도 조금 안정이 됐죠.
올라갔죠. 예, 조금 올라갔다가 4.3대까지 4.2대로 예,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 금리가 안정화된 데에는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죠. 예, 가장 중요 일단은 6월 달에 예, 금리를 내리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된 데는 일단은 예, 근원 물가가 떨어져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3개월 연속으로 9월, 10월, 11월에 예, 근원 물가가 3.3%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4달 만에 예, 지금 CPI 소비자 물가의 근원 물가가 3.2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 지금 채권 기준금리죠. 기준금리가 9월이나 10월 뭐 올해 들어서 하반기에나 금리를 자,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6월달 올해 전반기에 한 번 더 내릴 수 있겠다. 이 확률이 올라간 거예요. 4.25로 44.6%의 확률로 자, 요게 이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번 주에. 자, 그래서 다달이로 따지면은 예, 4개월 연속으로 지금 예, 8월, 9월, 10월, 11월이 0.3%씩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0.23%만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이렇게 떨어졌죠. 이런 거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은 마이너스고요. 디스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든 거 디스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되면서 예, 금리가 안정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근원 물가를 3개월로 환산하면 꺾였죠. 꺾여서 내려왔고요. 6개월짜리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지만 YOY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요. 3개월짜리도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준이 말하는 예, 지금 뭐 물가가 거의 뭐 8%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내려오고 있는 이 흐름에서는 예,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예, 금리가 잘 떨어졌습니다. 자, 물론 이제 CPI 나오기 전에 생산자 물가죠. 도매 물가도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따지면은 11월 달에 많이 올라가고 있었지만은 이번에 12월 달에 0.2%만 올랐죠. 그래서 물가가 안정된 게, 자, 굉장히 중요했고요. 자, 이번 주에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가,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자, 2025년 전반기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내릴 가능성이 있다. 자, 요런 얘기를 해주면서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예, 어제가 아니라 목요일이죠. 그래서 목요일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갑자기 조금 늘어들면서 노동시장도 조금 안정화되는 게 아니냐. 자, 그래서 너무 뜨겁지가 않죠. 노동시장이 뜨겁지가 않고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자들이 조금 늘어났다. 자, 이런 얘기가 들면서 이제는 거시경제적으로 조금 조금 안정이 돼서 금리도 이제 내릴 것 같다. 전반기에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지 않겠냐.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왜 올라갔냐? 자, 이유는 일단은 빅텍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지금 고용을 좀 줄이고 있죠. 그래서 메타가 이번 주에 3,600명이나 해고를 한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사람을 해고한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엊그저께 아마존도 한 200명 정도 이제 사람을 줄인다 그러고요. 그래서 칼바람이 조금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노동시장 안정화에 좀 기여를 했다. 자, 그렇게 보여지죠. 예, 이래서 일단은 주식시장이 다 반등을 했고요. 예, 대부분의 주식들이 5일移動 평균선을 넘어가면서 자, 모멘텀을 다시 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죠. 예, 이게 끝이 아니죠. 예, 곰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곰들이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뭐 이번 주 나스닥 같은 경우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활동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2월 초부터 공매도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수익 실현도 하고 이러면서 아마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쇼커버를 하고 자, 이제는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공매도를 어떻게 해야지 주가를 떨어뜨리고 예. 자, 어떻게 해야지 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자,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헤지펀드들이 어느 쪽을 공격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할 겁니다. 뭐 그래도 이제 작년에 얘기 드렸듯이 일단은 1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곰들도 이제 작전을 짤 거예요. 뭐 당분간은 좀 쉴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실적 기간에 들어왔죠. 자, 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1월 15일부터 은행주들 실적 발표 시작하면서 곰들이 일단 물러났습니다. 어떤 흐름을 잡아가기
공격하기에는 지금 실적 기간이기 때문에 흐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자 2024년이 지났고 이제 2025년입니다. 예, 곰들이 잠깐 쉬었다가 무슨 전략을 필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곰들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위험 요소가 뭐냐면 이 달러 가치입니다. 자, 달러죠. 달러가 사실은 조금 안정화가 됐어요. 예,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예, 달러도 좀 안정화가 됐어요. 110까지 올라갔다가 자, 108대로 조금 내려왔죠. 예, 그런데 아직 달러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예, 금리도 사실은 아직까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죠. 근데 달러는 쉽게 많이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유로화 대비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엔화 대비해서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전 세계 어떤 통화보다도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109예요. 105가 보통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5를 넘어가면 주식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네, 그다음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그죠? 자, 보통은 이제 원래는 기준이 100인데 주식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건 105로 넘어가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아직 109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이제 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은 벌써 2022년 수준이에요. 예, 벌써 3년 전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면서 계속 공격에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미국의 41%의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에요. 네, 물론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기업이 75%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다국적 기업들이 달러가 강해지면은 수익 발표를 할 때 환차 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기까지는 괜찮아요. 달러가 이번 분기에 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 1월, 2월까지는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환차손 문제는 아마 다음 분기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달이나 5월 달에 이제 날 텐데, 예, 그때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은 그래도 잘 버틸 것 같다 작년에 얘기를 드렸죠. 예, 그런데 이제 2월 중순, 3월, 4월, 5월 자 요때가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자, 일단은 요 영향이 이제 예, 미치기 시작하면서 곰들이 활동을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문제죠.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뭐 거시경제는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지만은 이제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가 거시경제까지 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취임을 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주식시장 문을 닫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뭘 할까 이제 이게 가장 불확실하죠.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좀 불확실성이 있죠. 불확실성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5월달 정도까지 불확실성이 좀 거쳐가면서 네, 주식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일단은 저희가 생각한 거는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예, 관세 올리고 이런 거 이미 다 알고 있죠. 주식시장은 굉장히 효율적 시장이라서 선반영을 이미 다 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1월 12월 초까지 한 달 동안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이 다 꺼져버렸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확정이 되면서 올라갔던 거는 이미 다 꺼졌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 이후에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올리면은 물가도 올라가고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도 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다시 꺼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 어느 정도 반영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관세를 올리는 거가 이제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지 그게 이제 서서히 나오겠죠. 당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계속 나올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그거에 대한 자, 대비를 좀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National Economic Emergency Declaration이죠. 예, 국가경제 긴급선언을 이제 한다고 하면서 자, 관세 프로그램을 예, 돌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요거에 대해서 좀 좋게 본 이유가 스캇 베센트죠. 예, 그래서 헤지펀드 출신의 이제 재무부 장관 스캇 베센트가 들어오면은 뭐 작년부터 얘기 드렸죠. 그래서 재무부 장관이 헤지펀드 출신이라서 너무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 그림 예, 계속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상원에 가가지고 일단은 뭐 그냥 장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뭐
신임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거기에 나가서 이번 주에 증언을 했는데 계속해서 세금을 내리려고 하고 있고 이게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를 강하게 유지하겠다. 뭐 기존 정책은 비슷해요. 그래서 스카페센트가 일단은 관세를 외교 정책으로 쓰겠다. 그 다음에 관세를 올리겠다. 그 다음에 달러를 강하게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세금을 내리겠다. 이런 정책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한 번에 올린다고 자 스카페센트는 서서히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희망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다 반영이 됐는데 곰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어느 정도의 지금 갈등이 있을까? 자, 이게 지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 중국 문제로 인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 기업들도 미국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은 지금 이번 주에 나왔지만 GDP 성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4.6%에서 5.4%로 올라갔죠. 그래서 중국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어느 정도 공격을 해서 중국을 무너뜨릴지. 중국이 빠지면은 유럽이 빠지죠. 지금 유럽은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빠지면 유럽이 빠지고 그게 또 미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했다. 제가 녹화 방송에서 얘기 드렸죠. 그래서 틱톡 문제도 얘기하고 무역 문제도 얘기하고 자, 펜타닐 문제죠. 중국에서 들여오는 이 펜타닐 때문에 이게 지금 고통을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근데 이거에 취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좀비처럼 걸어 다니고 뭐 펜실베니아나 뭐 뉴욕, 뉴저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고 그런데 자, 요게 다 중국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자, 시진핑하고 일단 대화의 창구는 열었습니다. 뭐 옛날에는 시진핑이 말라고죠. 플로리다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같이 뭐 골프 치면서 자,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이었나요? 그때였는데 자, 아무튼 요 문제 여기까지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식시장을 6천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자 보여주고요.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팀 자체는 스카페센트가 이끄는 뭐 경제 자문이라든지 재무부 장관이 이끄는 요 팀은 관세를 조금씩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Gradual Tariff Hike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에서 5%씩 다달이 조금씩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올리긴 올리는데 천천히 올리면은 주식시장도 반응하기가 굉장히 좋죠. 급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에서 벗어나서 트럼프가 무시를 하고 나 그냥 관세 지금 60% 바로 올릴 거야 이러면은 이제 곰들이 활동하기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엔화 가치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거의 뭐 160엔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일본에서도 금리 올리겠다 이러니까 조금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156엔으로. 자, 그래서 달러는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곰들이 이용하기 좋은 게 이거죠. 자, 요겁니다. 그래서 내셔널 데비죠. 국가 부채가 지금 36, 37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37조 달러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미국의 지금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요거를 재무부 장관이 스카페센트는 이제 장기물 국채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올려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금을 국내 세금 법인세 같은 걸 인하를 하면 어디서든 이거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부채 한도가 지금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아예 없애지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권한을 행정부 쪽으로 주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임시적으로 우회적으로 지금 부채를 계속 찍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요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 문제로 인해서 이제 채권 쪽에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곰들이 사용하기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달러하고 부채 문제, 자, 요런 것들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여러 가지 정부 규제를 다 풀어버린다 그러죠. 자, 그래서 자, 어떤 규제를 풀어낼 건가?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 부채 문제는
규제를 풀면서 좀 해결될 수도 있고,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이제 부채 문제를 2 트릴리언 달러 정도, 2조 달러 정도 줄이겠다 그러는데 이게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부채 문제를 잘 해결을 잘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 곰들한테 좋은 소재를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2 트릴리언 달러, 2조 달러 줄이는데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팀 내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죠. 그래서 마가 팀이죠. 완전 구구파들입니다. 그래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팀은 굉장히 구구파고 머스크랑 트럼프는 약간 중도 공화당으로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스티브 배넌이죠. 구구파가 지금 머스크랑 좀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옛날에 장관으로 됐다 잘렸죠. 자, 그런 분이고요. 자, 그래서 요런 게 잘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곰들이 잘 소재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이제 대규모의 추방, 디포테이션이죠. 추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화요일부터 당장 시작이 된다고 하죠. 200명의 IC입니다. 미국의 이민경찰국을 IC라고 그러죠. Immigration Customs Enforcement라고 그럽니다. 미국의 국경은 CBP가 지키고 있고요. 자, 미국 내에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는 기관이 IC입니다. 옛날에 뭐 INA 굉장히 무서운 기관입니다. 자, 미국에 불법으로 고용되어 있거나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경찰기관 IC이죠. 그래서 자, 일단은 200명 정도의 이 IC죠. 이민국에서 지금 당장 화요일부터 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먼저 털 거냐,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어디를 털 거냐, 자, 그래서 자, 요게 일단 시카고 먼저 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당장 화요일부터 시카고에 사시는 불법 체류자분들은 일단 우리 잘 피신을 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100명에서 200명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다 추방을 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민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민자들을 추방을 하면은 지금 미국의 많은 고용력이 이 불법 체류자들도 고용해서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주에서는 굳이 시민권이 필요가 없어요. 매사추세츠 같은 데 보면 알겠지만은 뭐 불법 체류를 해도 열심히 자기 생활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그래서 까만색이죠. 40만 명 이상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40만 명에서 200만 명 가까이까지 있는 데가 뉴저지 제일 많죠. 뉴욕 제일 많습니다. 일리노이 제일 많죠.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입니다. 여기가 지금 타겟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죠. 캘리포니아, LA, 자, 뉴저지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살죠. 뉴욕도 제일 많이 살고, 시카고, 일리노이 가장 많이 살죠. 텍사스, 달라스, 휴스턴에도 많이 사시고, 자, 플로리다 뭐 좀 많이 사는 편이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자, 보통 이민으로 오면 캘리포니아로 한국에서 많이 오시고, 뉴저지로 가셨다가 그다음에 뭐 플로리다로 이렇게 도망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아무튼 우스갯소리고요. 자, 아무튼 자, 불법 체류자들이 심각한 문제냐, 이거를 추방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1100만 명이나 있어요. 많죠? 자, 미국 인구가 많긴 하지만은 1100만 명이 다 잡히진 않겠죠? 잘 도망다니면 안 잡힙니다. 1100만 명이 미국에서 나가면은 코로나 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꽤 많이 죽었죠. 제가 알기로는 자,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거의 뭐 한국 전 세계 죽은 것만큼이나 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 많이 죽었는데 미국에서 특히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실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노동시장이 좀 안정이 되어서 노동 물가도 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좀 잡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잡아서 이제 내쫓는다 이런 상황이죠.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1100만 명이 지금 시민권자 애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게 510만 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1600만 명이다. 가족으로 따지면은
부모가 쫓겨났는데 애들이 미국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죠. 애들도 같이 추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묶어가지고. 근데 이 애들이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이게 10대에서 20대까지 대학생들도 있고 취업을 해서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160만 명 중에 몇 명이 지금 해외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잡혀 나가면은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인구별로 보시면 1100만 명 중에 누가 많냐? 그러면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이 자 400만 명, 중아메리카에서 210만 명이 있습니다. 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17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있어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77만 5천 명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아시아인이라든지 유럽인들을 다 합치면은 240만 명 정도 되죠. 이제 고급 인력들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자, 그런 상황이고, 일단 그 자녀들이 고급 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고, 자, 그러면 그래서 아시아인들은 몇 명이나 있는지 봤습니다. 지금 170만 명의 불법 체류자 아시아인들 중에서 누가 많은가 봤더니 인도 사람들이 45만 8천 명, 인도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캐나다로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중국에서 38만 7,369명. 관광비자로 와서 다 이제 불법 체류가 되는 거죠. 의외로 놀라운 게 저희 한국 사람들도 타겟이 될 수 있다. 17만 4,677명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 17만 4,677명 많습니다. 그래서 꽤 많아요. 한국인들 제가 매사추세츠에서도 많이 봤고 뉴저지에서도 제가 아는 지인들 교회 가면은 참 많이 보이는데 불법 체류 하시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친하게 지내신 분들도 있고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자 그러는데 자 아마 LA나 자 매사추세츠 보스턴이라든지 뉴저지라든지 뭐 플로리다라든지 텍사스 쪽에 그쪽에서 한국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 17만 4천 명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그분들의 자녀들까지. 자, 어떻게. 자, 아무튼, 잘 보호가 되길 바라고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불안한 감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 요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헤지 펀드들이, 자, 이용해서 이제 달러도, 물가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도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이 자 해결이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달러가 계속 강해질 수 있는 데는 미국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이 경기가 둔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매 판매가 이번에도 나왔지만은 0.4%가 올라갔습니다. 자, 물론 예상보다 덜 나오긴 했지만은 4개월 연속 미국의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GDP도 마찬가지죠. 지금 실질 GDP가 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고 자 GDP가 자 미국이 3.1%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목 GDP가 자 그다음에 자 산업 생산 자체도 좋죠. 이게 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5개월 연속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산업 생산이 0.3% 이상 올라갔죠. 금리가 어제 잘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너무 좋아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ISM 서비스 지수가 54까지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GDP의 75% 이상이 서비스입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교육 서비스, 파이낸셜 서비스 되게 많죠. 그래서 50 이상이면은 확장 국면입니다. 미국은 너무 좋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그리고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번 주에는 잠깐 올라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청구한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미국 노동시장도 아직 튼튼합니다. 자, 지난주에 나왔던 비농업 부분 고용 많이 늘어났죠. 24만 명 오히려 늘어났고요. 실업률도 4.1%로 굉장히 미국 시장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미시간 소비자의 심리도 73까지 매우 좋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기대 인플레이션 3.3%까지 올라와 있고요. 뉴욕 연은에선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직 물가가 완전히 다 잡힌 건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곰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곰들의 이야기고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항상 기회가 오면은 또 기회죠. 그래서 진짜 큰 기회는 아직 안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12월하고 이제 1월까지
조금의 기회가 왔죠. 풀백 정 이거를 자꾸 조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조정은 10% 이상 빠진 거고요. 지금 지수가 많이 빠져야 한 7% 정도 빠졌기 때문에 7.5% 정도죠. 예, 동일 가정으로 봤을 때. 자,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냥 풀백 정도죠. 뭐 큰 기회는 아니고요.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뭐 저희한테는 기회가 되겠죠. 네, 아무튼 자사 배분 잘 해 놓으시고 예, 뭐 또 기다리면은 또 10% 이상 조정이 오면은, 예, 저희한테 좋은 기회가 주겠다. 그게 언제가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자, 희망은 있습니다. 자, 공포가 오고 기회가 오면은 저희한테는 항상 기회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자, 일단은 달러가 올라가고 트럼프 정부가 나와서 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네,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달러가 강하고 금리가 올라가겠지만은 네, 우리는 연준이 있습니다. 자, 제롬 파월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많이 올린 상태에서 지금 많이 안 떨어뜨렸죠. 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금리가 높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크리스토퍼 월러도 마찬가지지만 금리를 한 번 정도 전반기에 내리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서 4%까지 내려도 금리는 높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중립금리가 3%로 보고 지금 물가가 2.4에서 2.8이죠. 예, PCE로 봤을 때입니다. 예, CPI를 안 보고. 예, 그래서 이 정도 상황에서는 실질금리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금리는 어느 정도 제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 연준 의원들이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예, 계속 걱정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준 의사력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금리를 한 번은 내리겠지만 쉽게 많이 내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보면은 금리를 4에서 4.25까지 그대로 한 번만 내리겠다가 35%나 돼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내려야 한 번이고 여전히 제약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제 물가도 좀 더 잡힐 가능성이 있고요. 뭐 어떤 예, 행정부에서 정책이 나와도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도 3.4 점도표 찍었다가 3.9로 올려놨죠. 두 번 많이 내려야 두 번 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두 번 내린다고 얘기했고 어제 뭐 웰스파고도 두 번 내린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사라졌지만은 예, 여전히 금리는 좀 내릴 것 같다. 하지만은 이게 여전히 제약적인 정책을 자 유지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트럼프랑 예, 지금 제롬 파월이 잘 이제 예, 잘 지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죠. 예,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하고 잘 지내겠다, 해고 안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롬 파월이 지난 예, 코로나 사태 이후로 4년 동안 굉장히 미국에서 금리 정책을 잘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 물가가 많이 높았는데 많이 잘 잡았고요. 미국 경기가 그렇게 침체로 빠져들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9월에 예, 샵룰이 적용될 뻔했죠. 4.3%로 실업률이 올라갈 때 자 연준에서는 재빠르게 50bp를 내리면서 예 그래서 미국의 침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자 그래서 연준이 있는 한 예 그렇게 뭐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제 침체 걱정은 아직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GDP가 2.1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죠. 실업률 4.3으로 유지가 되고 네, 샵률 적용 안 됩니다. 자 PC가 2.5%로 물가가 잘 떨어지고 근원 물가도 2.5로 잘 떨어지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예 계속해서 예 자 경기가 점차적으로 예 소프트 랜딩을 하면서 예 물가도 잡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오스틴 글스비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정도에서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지금보다 금리는 많이 낮아져 있을 거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올해 조금 완화되고 예, 내년도에 조금 더 많이 둔화되면은 예, 금리가 더 내려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일단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Fear and Greed가 일단은 예 조금 예 다시 예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 38이고요. 예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6,100이면 트럼프가 예, 취임하고 조금 예, 요거를 예, 과열되어 있으면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 올라왔지만 6,000밖에 안 올라왔어요. 사실 6,000도 못 들었죠. 5,999니까. 자, 일단은 딱 6,000까지 올라와서 딱 적당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피거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된다고 뭐 이거를 더 떨어뜨리고 뭐 이럴 것 같진 않죠. 예, 당장은. 예. 자,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주식시장 폭 자체도 굉장히 좁아요.
좁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폭이 조금씩 넓어졌지 아직 뭐 폭이 많이 넓고 뭐 주시장이 호황이고 그런 상황도 아닌 그런 상황이죠 당장은. 그래서 일단은 실적 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열을 시킬 기간이 필요하죠. 지금부터 뭐 2월 중순까지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제 내피셜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풋콜옵션 레이시오 보시면 알겠지만은 공매도가 늘어나다가 다시 사자로 들어갔고 어느 정도 공매도가 늘어난 상황이라 자 주식시장에 조금 다시 사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빅스 지수가 15.97이죠. 변동성도 많이 약화됐습니다. 뭐 다음 주에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변동성이 15.97이면 20을 넘어갔다 내려왔죠. 그래서 변동성도 많이 안정화됐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동일 가중으로 봤을 때 7,595, 한 7.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 정도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됐던 그 효과는 다 없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 10월달 수준으로 지금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뭐 앞으로 잘할 거다 못할 거다 이런 것들은 중립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은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6천까지는 끌어올렸다. 바이든 정부는 6천까지는 끌어올렸고 자, 그래서 이 바이든 정부의 6천으로 시작되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여기가 딱 중간 레벨이에요. 중간에서 어디로 갈지. 자, 뭐 다음 주에 좀 흔들렸다가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실적 기간이니까 그래도 주식 거시경제나 정치보다는 실적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이제 실적이 끝나면 좀 걱정이 되겠지만 일단은 올해 말까지는 7,100에서 6,500까지 기관들의 목표 주가가 나와 있죠. 지금보다 한 10% 정도는 자,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여러 기관들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들어온 게 오히려 미국 주식을 뭐 다 팔고 자 이런 거를 막아줄 수가 있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이크 하트넷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맨날 틀리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더 떨어질 위험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위험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매각해 기술주들한테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밸류에이션도 아직은 높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상황에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생각을 해서 주가에 반영을 한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뭐 UBS 같은 데서는 6,600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 정도 올라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은 원래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3개월 동안은 3.7%가 올라간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통계도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취임 전에는 1% 올라가는데 취임 이후에 3.7% 올라간다. 자, 이런 희망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2월, 3월, 4월 자, 5월인데, 자, 이게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자, 아무튼 조금 변동성 있게 움직이다가, 자, 뭐, 여름에 좀 올라가고, 이제 어느 정도 정책들이 다 주식시장에 반영되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일단은 S&P 500이 딱 중간까지 회복했죠. 한 55 정도입니다. 그래서 5일 평균선도 뚫었고, 20일까지 뚫고 올라와서, 많이 이제 주식시장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실적 기간이 시작되면서 S&P 기업의 67%가 실적을 예상보다 잘 냈습니다. 10년 평균 64%보다도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이낸셜 쪽에 실적이 잘 나왔죠. 매출 같은 경우 이제 EPS도 79%가 더 잘 나와서 매출보다도 더 높죠. 5년 평균 77%보다 10년 평균 75%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기간은 좀 잘 버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 내피셜입니다. 자, 일단은 자 포워드 12, 자, 앞으로 P 레이쇼가 좀 올라가 있어서 좀 높긴 한데 그래도 빠져 있죠. 22.3까지 12월 초에 올라갔다가 21.5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5년 평균 19.7보다 높긴 하지만은 이게 P 레이쇼가 여기서 떨어지려면 주가가 떨어져도 되지만 실적이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은행주도 실적처럼 이제 대형주들 빅텍들의 실적이 올라가면은 P는 자연스럽게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자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QQQ도 분위기가 좋죠. 자, 많이 과열되지 않았습니다. 54까지만 올라왔고요. 자, 5일동에서 위로 떴고요. 21일이 떨어
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 동에서 위로 떴고요.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과열된 상태도 아니에요. 자, 러셀 2000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정도까지는 올라왔죠. 그래서 중간선까지 다 회복을 했고 딱 중간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죠. 약간의 기로에 놓여 있긴 한데 그래도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실적 기간 반영해가지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계속 얘기 들으시지만은 경기는 레이 사이클 익스펜션입니다. 보통은 불마켓이 이제 경기가 확장되는 경우에 2022년에 바닥을 찍었다가 2023년, 4년, 5년 자 이렇게 3년째 보통 올라가요. 그래서 자 2023년에 회복했죠. 2024년에 많이 올라갔죠. 예, 3년째는 그만큼은 안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예, 레이 사이클 익스펜션 예, 지금 경기가 조금 확장되다가 아마 2026년에 조금 더 누그러들지 지금 둔화되고 있다가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이 또 완성기이기도 합니다. 2015년부터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완성되어 있고요. 자 이미 2023년부터 이제 생성형 AI 챗GPT가 나왔고요. 2024년에도 자 자율주행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예, 그 다음에 인공지능들이 많이 올라왔고 2025년에도 뭐 옵티머스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들 뭐 양자 컴퓨터 등등 해가지고 이제 많이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시작된 게 2015년이죠. 그리고 제체 다시 오는 게 미국 주식이답니다. 이 책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벌써 10년이죠. 10년이면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부터 얘기 드렸죠. 제가 학회 가서 발표하기 시작한 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2021년이었거든요. 2020년부터 제가 발표를 시작했는데 자 벌써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주식들 보면 딱 알 수가 있죠. TSMC 이번 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 너무 늘었어요. 인공지능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월별로 보더라도 1월 10일 날 12월 달에 매출이 더 늘었죠. 11월보다.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S&P 500의 기업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잘 이번에 자, 예상치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자, 기관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크주들이 계속해서 잘 할 거다. 2025년에 S&P 500을 20% 이상 올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자 의견이 굉장히 많은 녹색이 큰 게 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죠.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 이제 틱톡까지 금지됐기 때문에 메타 구글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IT 쪽도 매수 의견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뭐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도 S&P 기업들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빅텍 쪽은 4.2에서 13%로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적이 늘어나면서 P도 좀 잡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퍼도.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계속 늘어나고 있죠. 데이터 센터가 벌써 3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이.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계속 잘 되고 있고 엔비디아가 뭐 GB200 같은 경우에 자, 지금 뭐 블랙웰이라든지 2분기부터 자,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제 엔비디아도 잘 올랐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오픈 AI 계속 잘하고 있고요. 챗GPT 자, 월 200불씩 주면은 이제 비디오도 만들어 주죠.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올해 800억 달러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 그러죠. 그래서 클라우드 쪽도 계속해서 자,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요. 메타는 100억 달러나 투자한다 그러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매년 28.4%씩 증가해서 2030년까지는 800억 달러, 8천억 달러 시장으로 자,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FSD 자율주행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웨이모라든지 죽스라든지 테슬라 로보택시 지금 자율주행이 자, 도시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아리조나 텍사스, 자, 아틀란타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올해는 FSD 14까지 나온다 그러고 휴머노이드 로봇 미국 이번에 CES에서 보셨죠? 피겨라든지 아틀라스, 자, 옵티머스 중국 기업들도 바짝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BOTS 전망 좋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가격도 좋았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로봇들로 이루어진 ETF 이런 것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자, 오픈 AI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한다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에 2023년에 침체 온다 그래서 MMF 마켓으로 머니 마켓이 이제 현금하고 달러하고 단기 채권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여기에 돈이 아직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단기 채권이 이자율이 4% 이상 주고 있죠. 1년에 4%면 굉장히 좋습니다. 넣어놓으면은. 그래서 저도 여기에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직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마지막으로 확인된 게 5조 달러인데 뭐 들어오려고 계속 기다려요. 빠지면 들어오고 빠지면 들어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자, M2 통화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통화량이 2023년까지 좀 줄어들다가 2024년 들어오면서 저축성 통화가 늘고 있어요. 그만큼 예, 미국인들의 수익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시중에 있는 M1 통화 M1 통화보다 더 중요한 게 M2 통화량입니다. 예,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실적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뭐 거시경제 정치가 어떻게 되든 예, 일단은 실적 기간이 잘 실적이 발표되면은 2월 중순까지도 잘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자, 이번 주에도 넷플릭스 실적 발표 있고요. 3M 실적 발표 나오고요. 목요일날 아메리칸 에어라인, 예, 그 다음에 반도체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자,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P&G도 실적 발표하고 버라이즌도 실적 발표하고, 예, 가치주들, 방어주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습니다. 3M 실적 나오는 거 보면 경기 전망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실적 기간에는 어떤 기업들은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잘 나오고 어떤 기업들은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시경제적으로 한 번에 시장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 자, 이번 주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여러 가지 뭐 변동성이 조금 그걸로 인해서 행정명령들이 나오면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만, 예,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잘 내주면 잘 버틸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다음 주가 더 중요하죠.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한데, 예, 일단은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내구재 조문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FOMC 회의 발표 29일 날 있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입니다. 29일이. 그 다음에 30일 날 애플, 구글 실적 발표 있죠. GDP도 나오고, 31일 날 아마존하고 PC 물가 지수 나옵니다. 이게 연준이 바라보는 거죠. 네, 내구재 조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번 주에는, 예, 어떻게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예, 결국엔 이 기업들이 성장주들이 실적 발표를 잘 내주면서 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화이팅 하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자, 정보를 많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다 얘기 드렸으니까요. 자, 산책하시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예, 적절한 판단을 하셔서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그러죠. 비판적으로 사고를 많이 하셔서, 예, 자산 배분도 잘 하시고요. 네, 또 기회가 오면 또 좀 하시고, 예, 열매도 잘 따시고요. 자,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 여러분과 사랑 평강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2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